안녕하세요. 정옥임입니다. 한동훈 검사장과 관련된 그 검언유착 소동은 태산명동 서일필로 거의 끝나갑니다. 그동안에 진실의 순간이 가까워오고 있다. 그리고 이 검언유착과 관련해 가지고 법무장관이 저희가 이제 언론을 통해서 보면은 굉장한 확신을 갖고 있고 증거도 있다고 했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절에 가서 이렇게 자신의 뒷모습이 찍힌 사진을 올리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언급하고 또 공과 사는 구별해야 한다. 함께 갈 수 없다. 또 더는 옳지 않은 길로 가서는 안 된다 이러면서 검사장들을 설득하는 글을 올렸던 게 지금도 생각이 나는데요. 이 정도 되면은 참 민망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적어도 한동훈 검사장을 일단 공모 적시도 못하고 기소하지도 못했으면 그에 대해서 사과를 하든지 책임을 지든지 아니면 사퇴를 하든지 법무장관 그리고 중앙지검장 그리고 테이블을 날라서 한동훈 검사장과 육탄전을 벌였던 담당 부장검사 누구 하나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저는 사실은 그래서 검찰 인사도 좀 늦어지나 라고 속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나온 검찰 인사 발표를 보니까 이거는 뭐 배짱의 정도가 아니라 뻔뻔하다. 이제 이 정도면 막가자는 것이다. 첫 번째, 이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검언유착 수사를 지휘했던 지휘 라인에 있는 사람들을 승진시켰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이정현 서울중앙지검 1차장 그리고 신성식 서울중앙지검 3차장인데요. 이정현 중앙지검 1차장은 대검 공공수사부장으로 그리고 신성식 중앙지검 3차장은 반부패 강력부장으로 승진 임명했습니다. 검사장이죠. 저는 솔직히 검언유착 이 논란과 관련해 가지고 아직도 궁금한 몇 가지 주제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지금 한동훈 검사장이 KBS 기자들을 허위사실 유포로 지금 그 민형사 손해배상을 제기했는데 특히 그 기자들의 경우는 5억의 손해배상이 걸려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 패소하게 되면 엄청난 그 정신적 경제적 부담을 жил머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KBS 측과 그 다음에 그 중앙지검의 모 고위 인사 간의 내부적인 협조가 있었던 게 아니냐와 관련한 정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말이 좋아서 내부적 협조시 내통했다라는 것인데 그렇다면 과연 그 사람은 누구인지 왜냐하면 KBS 보도 이후에 또 MBC에서도 보도하는 거 보면 검찰에서 누군가 일러주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내용이 특히 MBC 보도에는 들어가 있거든요. 공소장과 관련해서. 그래서 그 소위 검찰 내 고위 인사가 누군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게 애초에 신라젠 대주주 이철과 관련한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철이라는 사람이 혹시 정치인들과 유착한 것은 아닌가라는 채널 A 기자의 어떤 궁금증. 그런데 이 문제는 완전히 그냥 제껴두고 무슨 검언유착 내지는 뭐 다른 문제로 이렇게 확대 재생산이 됐는데 지금 그 언론상에 나오기로는 어찌됐든 이철과 유시민이 굉장히 가까운 사이고 특히 유시민 이사장을 포함해서 몇몇 정치인들이 강연을 했던 건 사실이고 또 유시민 이사장의 경우는 강연료로 3천만 원을 받았다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저도 강연을 많이 해봐서 아는데 300만 원도 꽤 높은 강연료인데 3천만 원? 이거는 정말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액수거든요. 3천만 원 그러니까 갑자기 송가인이 생각나네. 지금 송가인이 확 미스트롯으로 떠가지고 지금 받는 출연료가 행사하면서 3천만 원인데 그것도 많다고 지금 대중들이 아우성 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강연료를 3천만 원씩이나 줄 정도면 무슨 깊은 어떤 관계가 있었던 게 아니야 라는 수준의 그 의심이 자연적으로 들 수밖에 없고
아니 뭐 그거는 또 그렇다 치고 강연료 3천만 원 받을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지금 그 채널 A 기자가 애초에 궁금해했던 그 유착, 그거는 전혀 없었다고 완전히 클리어 된 것인지, 조사는 해본 것인지, 아니면 조사도 안 된 것인지, 저는 솔직히 한 개인으로서 그게 궁금합니다. 뭐 클리어 됐으니까 조용하겠죠? 잘은 모르지만 말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제보자 지모라는 사람과 관련된 건데요. 지모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일을 벌여왔는지는 뭐 이미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그 내용 중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애초에 그 지모라는 사람이 전과가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마 사기와 횡령인 것 같은데, 그래서 처음에 변호를 맡았던 사람이 지금 어쨌든 민주당의 국회의원이 된 민모 의원인데, 그 민모 의원에게 기자가 묻습니다. 당신이 어떤 인연으로 지모라는 사람의 대리인이 됐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법무장관을 지낸 모 인사가 부탁을 해서 변호를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것으로 제가 언론을 통해 읽었는데, 저는 사실 그 법무장관 출신의 인사가 누군지 개인적으로 궁금해요. 아무튼 그래서 이 검언유착 소동 그리고 그 책임에 대해서는 침묵한 채로 오히려 그 수사 지휘란에 있는 사람들이 승진을 했다? 이거는 정말 만약에 제1야당이 103석이 아니고 그 민주당을 견제하는 수준이라면 이렇게까지 오만한 결정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저 정말 이 얘기는 하기 싫은데요. 그 검찰 내에 빅4라고 있습니다. 즉 중앙지검장, 대검차장, 법무부 검찰국장, 반부패 강력부장. 왜 이 빅4라는 거는 그만큼 중요한 위상과 권한과 역할 때문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빅4가 전부 호남 사람이다 이거예요. 제가 무슨 호남에 대해서 그 부정적인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있는 팩트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중앙지검장 이성윤, 대검차장 조남관, 법무부 검찰국장 심재철, 반부패 강력부장 신성식, 전부 호남 라인으로서 이 사람들이 이제 검찰의 주류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일반 상식과 통념으로는 좀 이상하다는 생각 드는 게 자연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 외에 배용원 대검 공공수사부장, 그리고 전준철 반부패 수사 2부장, 박찬호 제주지검장, 이 사람들이 이번에 이제 다음 주에 인사에서 이제 어떤 변화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이 호남 출신 검사들이 핵심 요직을 맡고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의심이 확대되는 것도 솔직히 사실입니다. 근데 저는 그런 편견을 갖고 싶지는 않습니다. 예를 든다면은 검언유착 사건을 수사하는 수사팀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질의를 하면서 문제 제기를 한 청주지방검찰청의 정희도 검사도 호남 출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그 일반론으로서 그렇게 매도할 생각은 없지만, 어쨌든 빅4가 호남 출신이다, 이거는 팩트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원래 이 검찰 인사는 법무부 장관의 결정사항이지만 적어도 승진 후보자에 대해서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는 것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의견을 들으라 하니까 그냥 검사장 승진 후보자 명단을 내라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총장 의견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완전히 요식행위로 한 거죠. 법에 저촉되면 안 되니까. 반영하지도 않을 거면서. 그래서 드디어 추미애 사단이 완전히 승진하고,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은 고립무원의 지경에 빠졌다라는 것이 이제 주요 기사 내용입니다. 이런 행태에 대해서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일단 우리나라의 인재가 호남에만 있습니까? 다른 시도 출신들은 전부 허당들만 모인 것인지 왜 이런 식의 그 울분을 조장하는 것인지 참 이해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왜 호남 출신들은 모두
이 정권 편이다라고 하는 잘못된 왜곡을 스스로가 만드는 것인지 전 이해가 안 가고요. 그 다음에 추미애 법무장관, 평생 법무부 장관만 하다 끝내려고 아예 작정을 한 것인지, 뭐 그 주변에서 들리는 소리로는 뭐 서울시장, 또 심지어는 대권에 대한 야망도 있다 뭐 이러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데, 뭐 이 정도면은 아주 평생 법무장관으로 대못을 박으려고 작정한 건가 하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결국은 이거는 법무장관의 인사라기보다는 권력의 생각도 많은 부분 반영된 것이 아닌가, 그런 해석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이상한 거는요, 결국은 이 검언 유착도 부동산과 함께 대통령이라든지 집권당의 지지를 떨어뜨리는 중요한 요인인데 왜 이렇게 무리수를 두는 것인지, 그리고 추미애 장관의 이런 행태에 대해서 과연 정권은 전혀 부담감이 없는 것인지, 정말 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다음 주에 이제 소위 부장급 뭐 해가지고 인사가 있을 예정인데요. 실무진들, 실무검사들. 관전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진웅 부장검사, 플라잉 어택. 이 사람이 어떻게 될 것인지, 승진될 것인지의 여부. 여기다 또 한 가지, 제가 알기로는요, 이거는 한번 확인은 해봐야 되는데, 박원순 시장의 그 성추행과 관련해 가지고 애초에 피해자와 피해자 대리인이 중앙지검에 면담 신청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성아동범죄조사부와 연락을 취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때 담당 부장이 면담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막상 박원순 시장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데에는 바로 이 성추행과 관련한 고소 사실을 누군가가 소위 정보를 유출한 것이 아닌가, 이러한 의심을 지금 하고 있는데, 혹시 그 정보의 누설지가 중앙지검이 아닌가라는 의혹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해당 부장검사도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인사 대상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는지 요거 한번 관전 포인트로 집중해서 들여다볼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요, 이런 식의 인사는 견제와 균형도 아니고요, 검찰에 대한 문민 통제도 아닙니다. 문민으로 포장한 독재입니다. 살아있는 권력을 건드리지 말라는 엄포죠. 살아있는 권력을 건드리면 니들 어떻게 될 줄 알아? 고립무원의 지경에 빠질 줄 알아 라는 경고겠죠. 이게 왜 문제냐? 지금 걸려있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사건들이 많아서 뒤에서 오는 사건이 마치 파도처럼 이미 지나가는 사건을 그냥 묻어버리는 상황까지 오는데요. 울산시장 선거 공작, 그리고 검언 유착의 이름으로 계속해서 소동을 벌였던, 그러나 지금 권언 공작의 냄새가 매우 짙은 그 사건, 또는 KBS판 검언 유착이라고도 하는데요. 그 부분, 그리고 윤미향과 관련된, 또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과 관련된, 그 외에 옵티머스, 라임과 관련한 그런 비리, 이런 것들 누가 소신껏 수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추미애 장관의 아들 군대 미복귀 문제, 이미 증언하는 참고인들이 많은데, 그러면은 진실이 무엇인지 궁금해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라면 아닌 줄 알라는 식 아닙니까? 이제 모든 사건이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앞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의 거취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소위 이 자유민주주의 법치의 미래도 상당히 그 기로에 서 있다, 이런 결론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윤석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검찰의 독립성 그리고 중립성과 관련한 문제거든요. 결국 검찰총장이 의지할 곳은 상식을 가진 국민의 여론, 그리고 검찰 내에 대한민국의 법치,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소신과 정의감, 소명감을 가지고 있는 실무 검사들이 아닐까 합니다. 요번에 그 한동훈 검사장과 관련한 검언유착 소동에 있어서
실무 부부장급 검사들이 무리한 기소, 또 무리한 공모 적시를 반대했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검찰에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렸지만 추미애 법무장관 등 수사팀의 기대와는 달리 상식에 입각해서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 수사 중단하라, 기소하지 말라라는 의견을 낸 그 수사심의위가 말해주듯이 저는 아직 이 정권의 오만 그리고 무리한 이러한 그 정책 결정에 대해서 절망하기는 이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정을 원하는 사람들일수록 상식과 그리고 진실에 입각한 논거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결국 이렇게 무리수를 두는 이유는 떨어지는 지지도에 대한 조급함, 그리고 권력을 재창출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 심리적인 압박감. 그런데 이미 심판의 순간은 내년에 보궐선거, 그리고 그 다음 해에 대선 및 지방선거로 오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그런 어떤 그 초조함 등이 반영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요, 지난번에 그 정진웅 부장검사 소위 6탄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장에 있던 사람의 그 검사인데 싸움을 목격한 진술이 나왔다 그럽니다. 모 일간지가 취재를 했는데 한 검사장이 변호인에게 전화를 걸기 위해 스마트폰을 만진 순간 정 부장이 순식간에 몸을 날린 게 맞다라는 취지로 현장에 있던 검사가 진술을 해가지고 지금 수사팀 내부가 발칵 뒤집혀졌지만 실무 검사들은 있는 대로 사실을 진술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